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 기금법인에 출연한 돈으로 지급을 하면 기업도 직원도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업자의 경영 파트너 문지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된 지 꽤 되었으나 아직도 화제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는 1993년부터 있었는데 2021년도에 관련 세법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의가 많아서 왜 이러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주제더라고요. 컨설팅을 했을 때 좀 확실한 절세 효과나 지원금이 기업에게 있으면 당연히 컨설팅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수익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별다른 혜택도 우리 회사에 없고 이용도 잘 못하는 것 같다면 설립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짧은 시일 내에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럼 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우선 사내, 회사 내라는 뜻인데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땡땡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 회사 운영하기도 벅찬데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가 없고요. 별도의 기금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금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하고 공익법인은 아니지만 공익법인과 유사한 그런 제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기업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뭐가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기금법인 통장으로 출연금이라는 돈을 입금하면 액수 제한 없이 전액 손비 처리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12월 31일 전까지만 기금을 설립을 하고 이체를 하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전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비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데 비용이라는 게 원래는 사용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연만 하고 아직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법인에게 보냈으니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이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성 없이 지급하는 여러 가지 금품들이 있습니다. 가령 명절상여금, 자녀 학비, 경조사비 등등의 복지성 금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지급하면 4대 보험료 10몇 프로 떼고 지급이 되죠. 그리고 그 10몇 프로 동일한 금액만큼 회사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에 출연한 돈으로 지급을 하면 기업도 직원도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엔 직원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니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의 4대 보험료를 사업주도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보통 4대 보험료 공제될 것을 감안을 해서 세전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책정을 하는데 공제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직원분들 급여명세서 보시면 4대 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라는 것이 공제가 됩니다. 보통 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 표에서 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등등의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앞서 언급한 복리후생비를 받을 때 원래 근로자는 4대 보험료도 떼이고 근로소득세도 추가로 떼입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복리후생비를 받으면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소득이든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급여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을 해서 받은 돈은 아니고 단지 회사가 내가 회사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준 이 돈, 이건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증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 케이스이고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동과 달리 하나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각자 운영하면 되지. 뭐하러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걸까요? 바로 지원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 액수가 굉장합니다.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를 지원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윗줄은 참여 기업 수, 아랫줄은 근로자 수를 의미하고요.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구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두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관한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문지원 노무사를 검색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 혼자가 아닌 저희 사금복 TF팀이 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은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